안녕하세요. 행설수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민족이 통일한국을 통해서 세계의 중심국이자 리더, 지배자로서 등극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일한국이 태어나는 그 상고의 전쟁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미친놈이다, 너무 국뽕에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 사실 우주자연과 인간의 그 변화의 원리, 바로 인류 문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 자연적 어떤 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근거해서 제가 일종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학이라고 보는 건데, 왜 과학이냐면은 과학 법칙을 알면은 그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예언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그 우주자연과 인류 문명의 어떤 그런 운동의 그 메커니즘, 원리를 좀 이해를 하면은 예측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과학적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 근거한 예측이다,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이고, 바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저와 TV를 통해서 사실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학문이라는 거죠. 저는 고대 비전 체계부터 해가지고 각종 신화, 종교, 뭐 문화적 어떤 그런 체계 내에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 상징 심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주로 이 원리들이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그럼 치열하게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데, 이 두 나라를 상징하는 그 동물의 상을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수리로 표현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문장을 보면은 화살을 13개를 이렇게 쥐고 있는 그 독수리 문장을 쓰잖아요. 이게 미국의 그 문장인데요. 미국의 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여기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흰머리 독수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살이 13개를 쥐고 있고, 이것도 잘 보면은 13개 줄로 돼 있어요. 하얀 거, 빨간 거 이렇게 하면은 13개고, 요 별도 1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13개의 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13개 나라로 시작해서 13개인 것이 아니고, 이 1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13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종말의 때로, 종말의 상징수가 13일의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13에 해당되는 요게 굉장히 심오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인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이 13개의 별, 13개의 화살, 13개의 줄, 이런 식으로 13에 기초한, 그리고 여기는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요 흰머리 독수리로 상징된다.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중국이란 나라는 그럼 어떤 상징이냐? 뭐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은 붉은 용이죠. 왜냐면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숭배하고,
그리고 용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은 말 그대로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흰 독수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붉은 용과 흰 독수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저의 조아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무슨 의미라는 걸 아실 거예요. 흰 독수리와 붉은 용의 싸움이다. 이게 미국이고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그 일러스트들을 다 보면은 미중 패권 전쟁에 그려놓은 그림들 보면 이렇게 다 독수리와 용을 이렇게 놓고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독수리와 용이 우리 한반도 동쪽에는 붉은 용이 있는 거고 서쪽에는 흰 독수리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싸우는 이 한반도는 그럼 우리 남북한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남북한이 바로 여의주라고 그래요. 사실 여의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독수리와 용이 붙었잖아요.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치열하게 싸울 때 이걸 보통 할 때 용봉쟁투라고 해요. 용봉 간의 싸움이 있다. 또는 용은 복명한다. 이 싸울 때 용은 소리친다, 운다라고 하는 거죠. 용이 막 그냥 소리를 외치는 것이 용음. 봉황이 새소리 내는 게 뭐예요? 봉황의 소리가 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울 때 그런 어떤 소리치고 치열하게 싸우는 봉황은 깍깍 울면서 그냥 하고 용은 뭐예요? 뭐 그냥 자신의 어떤 그게 있죠. 어떤 소리를 내면서 해서 우릉쿵쾅쾅 하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울 때 사실은 뭐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냐면 사실은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의주. 여러분들도 뭐 뻔한 그림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자, 여기 봉황이, 그러니까 이 봉황이 요게 바로 요게 봉황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게 바로 독수리, 미국을 상징하고, 요 용이 바로 중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지금 여의주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요 여의주가 바로 남북한이란 말입니다, 남북한. 예, 남북한. 그래서 남북한, 요 여의주가 사실 요 태극이거든요. 요 태극이기 때문에, 요 여의주가 이렇게 태극입니다. 그래서 요 여의주가 태극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설명할 적은 아니니까, 여기 여의주가 바로 태극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이, 이 태극이 빨갛고 파랗고, 요게 남북한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요 여의주를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들이에요. 요런 것도 태극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요게 여의주란 말이에요. 요것도 뭐예요? 태극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또는 요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의주를. 이렇게. 요 여의주 안에 태양과 달과 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요렇게 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 그래서 이렇게 요건 뱀이 이렇게 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봉황의 날개가 이렇게 알에 이렇게 달려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요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다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반도를 놓고 다투는 건데 요거를 고대 비전 체계로부터 계속 뭐라고 표현해 왔냐면 궁울영부가 작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중이 패권 전쟁하는 거는 사실은 지구적인 궁울영부가 작동을 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 그러니까 이전의 문명이 종말을 하고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는 산고의 과정이 이거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고대 비전 체계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께서 이걸 다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그 미중의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원래 그 오래전부터 비전 체계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그 전 지구적인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궁을령부가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궁이라고 하는 게 용이고 을이라고 하는 게 요 독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궁이고 요 을이, 그러니까 여기 궁이라는 글자가 여기 용처럼 생겼잖아요. 요 을은 봉황처럼 봉황이란 말이에요. 새 을자니까 새니까. 그래서 이 궁을령부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전 지구적 인류 문명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럴 때에 그 인류 문명이 어떻게 하면 종시한다는 거예요. 종말하고 종시. 종말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시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 여태껏 그 인류 문명이 와 있던 모든 것이 끝나고 그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하는데 그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을 종말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종시의 주도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 주도자가. 그래서 이 여의주에 해당되는 그 대한민국은, 그럼 이게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에 누가 이기냐? 미국이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치열한 싸움이 끝까지 가는데 종국에는 미국이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은 봉황이 용을 누르고, 원래 용이 여의주를 품고 이게 그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비룡제천한다고 해가지고 역학에 보면은 그 물속에 있던 잠룡이 땅 위로 올라온 뒤에 결룡제전한 뒤에 그 다음에 결룡제천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온다. 하늘로 날아오를 때 이때 그 봉황과 싸움이 일어나서 용왕이 봉황에게 패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중국의 패배로 규결이 될 것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이 미국은 이 여의주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 중국의 문명이 화려하게 꽃을 피면서 중국 땅에서 그 결실물을 우리 한국에서 결실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문명의 그 열매, 결실은 사실 한국에서 구한말 시대에 그 결실이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중국 문명이 한반도 한국 문명이라는 결실로 만들어낸 거죠. 동양 문명의 결실을 중국 문명이 동양 문명의 그 주도자, 중심이 돼서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그리고 화려하게 꽃을 피면서 그 열매는 한국 문명으로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딱 맺어 놓으니까, 구한말 시대에 딱 열매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여의주를 낚아채는 거예요. 이 여의주를. 봉황이 서쪽 문명, 미국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여의주를 뺏는 거란 말이야.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 봉황이 여의주를 품어. 알이니까. 이게 알이란 말이야. 알.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여는 알이란 말이야. 얘 알을 품어가지고 이 알에서 봉황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봉황이. 그래서 우리 옥새가 우리 국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는 국새, 또 깃발은 뭐라 그러냐, 봉황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청와대 봉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무궁화, 영원한 제국이 만드는, 영원한 제국을 뜻하는 게 사실, 무궁화는 뭐다? 영원한 제국을 뜻한다. 무궁화, 영원한 제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영원한 제국을 열게 되는 그 세계의 지배자가 된다. 근데 봉황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봉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편에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 문명, 그러니까 동양 문명의 적자인 중국 문명이 그 결실물을 맺어놓은 것들이 한국 문명으로 결실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문명은 수명을 다한 거예요. 한국 문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서구 문명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서구 문명의 적자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그 유럽으로 된 뒤에 유럽 쪽에서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또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문명을 만든 뒤에 이 지금 우리 한반도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봉황 이 미국 문명이 독수리가 이 여의주를 뺏었단 말이야. 뺏는 거란 말이야. 지금 뺏어가지고 지금 품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야. 품어서 태어나면은 봉황이잖아요. 그게 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봉황민족이라 우리 민족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란 데가 이게 그 중국의 그 어떤 걸 자양분으로도 삼아야 되고 또 미국 문명에 또 포태를 받아가지고 이게 태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중이 지금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에 밀리면서 미국이 우리 한국을 품어가지고 통일한국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일한국이 태어나는 통일한국이 바로 이전의 인류 문명을 종말시키고 새로운 인류 문명.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서구 문명, 동양 문명, 서구 문명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융합한 없앤다는 게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자양분을 다 끌어잡아다가 그 융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게 그래서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그 주도자가 바로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한국이 된다 그러네. 그래서 통일한국이 세계 지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가 이게 원래 인류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이 원리가 작동을 했다거나 인류 문명 시작할 때부터 이 원리가 작동이 돼서 오늘날 그 마무리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돼서 이제 인류 문명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중국이 미국한테 패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리고 미국이 그 남북한을 통일적인 실체를 만들면서 그것을 품어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을 해서 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태어나는 그 통일한국이 세계에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끝이고 태어나면은 그 통일한국이 제대로 태어나면은 그 통일한국이 그 세계의 지배자 리더 새로운 문명을 제시하는 인류에게 제시하는 그런 어떤 리더 지배자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은 원래 인류 문명이 쌓여갈 때 그와 같은 우주적 지구적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땅이 그렇게 이 지력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뭐 받아들이시든지 안 받아들이시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안 받으시더라도 뭐 기분 좋은 일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